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새 미국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다가 결국 하락 마감했는데요. 네. 이게 급락과 급등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락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이게 빅테크라고 하는 이제 M7 기업 실적이 거의 발표됐잖아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낙폭 과대주와 기술주 중심의 스몰캡으로 좀 옮겨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7월달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네. 전월 대비도 낮게 나왔다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대 지수는 하락했지만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그렇죠. 이게 종목 장세로 이제 전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순환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팔란티어가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네. 팔란티어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한 4% 뛰었는데 오늘은 이게 더 크게 오르면서 한 8%까지도 급등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죠? 팔란티어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게 뭐 예상치를 너무 상회하는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는 한 4, 5% 말씀해 네, 주신 대로 그랬었죠. 상승했는데 이제 오늘 장중에 보니까 8% 넘게 급등하는 네, 모습이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3달러 정도의 종가에서 마감이 됐는데 역시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는 3분기가 이제 최고의 실적이 나올 거다 CEO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는 게 나중에 이제 또 고평가 논란이 나올 때 그렇죠. 팔란티어가 제일 예. 먼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 또는 뭐 더 높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분기는 또 3분기 가서 봐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팔란티어에 대한 이 투자 전략까지 짧게 전해주셨고요. 자, 밤사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 계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관세 관련 발언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그 상호 관세가 어느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예. 또 반도체와 의약품 의약품 쪽에 쪽으로, 예. 품목별 관세 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약품 관세가 초기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네.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면 150%또 2년 이후에는 250%까지 최대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인상해서요. 이게 원래 200%를 네.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보다 그렇습니다. 더 높아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관세 부과는 거의 뭐 매일 트럼프 맘대로예요. 네. 매일 뭐 그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맘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관세 얘기도 나왔는데 반도체 관세는 뭐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고만 했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미국 법무부에서 엔비디아의 AI 첨단 칩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유출하는 네. 뭐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 이런 뉴스도 예. 나왔고요. 이제 분위기가 또 뒤숭숭해지면서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종가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또 그 8월 8일을 러시아와의 휴전 마감일로 정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정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라고 하는 유조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엔 러시아가 반응을 보여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영공상의 휴전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러시아의 그 돈줄은 역시 원유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이니까 바로 또 바로 반응이 반응이 나타나는. 나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가 이제 친러, 친중 하는 브릭스 국가의 주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걸 끊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24시간 내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네.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이제 3분기 이후에는 기업 실적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렇죠.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빅테크의 이제 랠리는 거의 좀 오버슈팅돼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온 게 전체적으로 시장 하락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얘기만 들어도 증시 변동성,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 3분기를 좀 다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밤사이 지표도 발표됐는데 앞서도 간단히 짚어주셨지만 네.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7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1로 나왔는데요. 전달이 이제 50.8이었어요. 이것보다도 낮게 나온 걸로 예. 이제 활동을 했는데 기업 활동이나 신규 주문은 확장세를 유지했는데 고용은 위축됐고 이제 가격 예. 지수가 급등했다. 그래서 인플레 우려가 그렇죠. 이제 급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그 기술주들 또 빅테크 랠리를 좀 누르는 그런 네.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죠. 스캔들 관련 소식은 뭐죠? 네, 지금 미국 하원위원회에서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확보를 하기 네. 위해서 법무부에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런 억만장자 앱스타인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연루설 때문에 그랬었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현물 암호화폐를 레버리지로 거래하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차남 그 에릭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지금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을 살 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가 먼저 사놓고 예.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사라고 권유하면 이게 요즘 선행매매가 같은,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에서 그래서 큰일 주가 나죠. 조작이 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일가는 이미 트럼프의 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통정 매매 위험도 있기 그럴 수 때문에요.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경제사범으로 크게 처벌을 받는 네.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게 횡행하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절대 좋게 반영될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의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네. 서슬이 시퍼렇다라는 뭐 살아있는 권력의 서슬이 시퍼렇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역풍으로 있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스캔들과 관련된 얘기들도 확인해 봤고요.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월가에서 증시 조정 경고음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네. 10에서 15% 정도 폭락할 수가 있다. 몇 주 안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네, 근데 이제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는 게 뭐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으로 S&P 예. 500에 대한 전망을 했던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통적으로 또 8월 달, 9월 달이 계절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기간이에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 뭐 도이체방크, 그다음에 에버코어, ISI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제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용 지표라든지 이제 주요 경기 지표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강세장이 끝났다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서 조정 정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좀 강도 높게 경고를 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 확률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 경기 침체가 다시 등장한 거네요. 네. 예, 그러면 한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 하락이 동반할 수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이제 제프리스나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9월달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 어떤 쪽의 그래서 주도주죠? 빅테크 랠리, 이제 M7 랠리가 끝나고 그동안 소외됐던 가치주라든지 중소형주로 주도주가 교체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런 좀 증시 반응이 나타나지 그런 않았습니까?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캡 장세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장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고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심을 잘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좀 그 중심을 잘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밤사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AMD. 혼재된 실적이 나왔거든요. 사실 시간 외 거래에서 오르다가 결국 이제 하락 전환되기도 했는데 AMD의 실적 어떻게 보셨죠?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분기별 매출은 이제 예상을 상회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마진율 전망이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하락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폭이 2% 넘게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MD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음봉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전일 대비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MD의 전망에 대해서 지금 투자은행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스트그룹 같은 경우는 고성능 칩의 수요라든지 마진 회복 때문에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DJ 뱅크라고 하는 이제 투자은행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중국 수요가 긍정적이지만 기대치가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중립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주봉상으로도 지금 상승 고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은행들 목표 주가는 $200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서요. 3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걸 한번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AM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월가 IB들도 투자 의견을 좀 좋게 내놨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좀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세 또 트럼프가 언급을 하면서요. 또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오늘 뭐 불법 유출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주들도 역시 좀 관망하면서 좀 적극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죠. 당분간 스몰캡 쪽으로도 좀 관심을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언유절 머신스 밤사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조비 에비션 얘기하면서 드론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8% 급등했거든요. 어떤 이슈 있었죠? 이제 미국 교통부에서 그 조종사의 가시권 밖에 있는 드론의 비행을 허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드론의 우위를 확보하겠다는데 투자자분들께서 드론하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전쟁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프라임 배송의 대부분을 드론에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존도 상승을 했는데 특히 언유절 머신스 같은 종목은 이게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아들이 또 이사로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에서도 사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가요? 사위인가요?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사위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도 계속 지금 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드론 생산을 확대하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플라잉 택시와 관련된 조비 에비에이션, 그다음에 아처 에비에이션 같은 종목들하고 이 언유절 머신스 같은 드론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사실상 그 성장성 측면에서 볼때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동안 뭐 원전이나 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소외돼 있었다는 측면에서 지금 눌림목 구간 계속 공략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시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제 웬만한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가 나오려면 15달러에서 17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야 매물대에 근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대형 투자은행들 목표 주가도 지금 20달러 이상으로 제시하는 데가 많아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론 관련주들 그리고 뭐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보틱. 신보틱은 어떤 회사죠? 네, 이게 그 지금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자동화 기술 관련해서 네.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신고가 돌파, 뭐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11%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장에서도 장대 양봉이 섰었는데 이거를 또 이틀 연속 장대 양봉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으로 보신다면 신고가일 수도 있지만 월봉으로 보시면 신고가를 돌파를 했네요. 사상 네.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월마트의 로보틱스 사업을 인수하는데 2억 달러를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마트 쪽에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크게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나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그동안은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로봇 관련주들이 그동안 기술주, 성장주 상승에서 소외됐었던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신규 진입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좀 약한 조정이라도 조정을 줄 때 분할 네. 매수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차트 흐름을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거의 뭐 한 3배 정도 넘게 급등했네요. 네.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지금 당장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주인공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팔란티어, 앞서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월가에서 지금 진격의 팔란티어라는 별명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올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주시죠. 네, 팔란티어 지금 주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제2의 팔란티어를 찾아라. 이게 지금 월가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요. 그렇죠. 지금 더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170달러가 여태까지 제시한 목표가 투자은행 중에 제일 목표가의 높았던 목표가인데요. 사실 성장성만으로 본다면 3분기 최고의 실적이 예상이 되니까 추가적으로 200달러 근처까지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 익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부분이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오르려면은 네. 이 어떤 부분에서 좀 성공해야지 좋을까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과 정부 부분에 모두 이제 하고 있는 네.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매출 그다음에 주당 EPS 그렇고요.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급증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또 수주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번에 봤지만 체코 은행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직접 투자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군사용 또는 민간용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또 그 수요가 끊임없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군사용 또는 미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FBI라든지 CIA 쪽에 네. 계속해서 수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제가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익절하지 말고 예.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저라면 지금 팔란티어를 전부 익절을 하고 네.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 앞서 얘기해 주셨던 네, 뭐 그런 네. 중소형주들도 중소형주들 있죠.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급등이 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 쪽에서도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좀 저평가된 쪽 네. 예,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팔란티어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죠. 그런 만큼 좀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 앞서 제2의 팔란티어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대표님의 인사이트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데 이게 신보티 질문이 너무 좀 네. 구체적일 수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 지금 양자컴 관련주들 중에서 보면은요. 네. 지금 뭐 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은 아이온큐도 아이온큐를 그렇고, 많이 예.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양자 컴퓨터의 그야말로 선도 기업이고 예, 그렇긴 대표주죠. 한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 그다음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이온큐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네. 이거 54달러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상 최고가 근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보면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예. 오늘 보면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인데 어쨌든 아이온큐만 이제 집중할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그 디웨이브 퀀텀 얘기해 주신 거죠? 예. 그래서 뉴스가 나온 게 이제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그 광자칩 설계 제작에 관련된 계약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퀀텀 컴퓨팅이 급등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느낌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이 퀀텀 컴퓨팅 그다음에 디웨이브 퀀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 예.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